자, 그럼 현재 구간은 어딘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아마도 이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관련된 이제 소부장 종목들 뭐 보유를 하셨거나 관심이 있으셨다면은 이 D램, 낸드 감산을 한다 이런 뉴스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구간은 캐펙스 하향 구간을 지나 수요의 확대로 가는 초기의 구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시차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은 확실히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D램 감산 지금 강한 감산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향후에 이제 D램 감산 종료와 함께 향후 수요 대응을 위한 캐파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후공정 메모리 테스터도 동반 증가가 전망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요, 안녕하세요. 추세추종 투자 전략으로 수익 관리를 해드리는 전문가 여승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설명, 그리고 AI 중심의 수요 개선에 따른 수혜주의 투자 포인트와 함께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공략을 하면 바람직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이 반도체 산업이 첨단 기술 집약 산업이다 보니까는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오고요. 들어도 어렵고 또 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종목들도 많고, 이 전공정이니 후공정이니 들으면 들을수록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뭐 어렵기만 한 것이 좀 사실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능한 어려운 얘기는 좀 빼고 필요한 내용만을 요약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는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겠는데, 자, 일단 반도체 사이클은 수요 확대, 그리고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캐펙스 확대 이후에 수요 둔화, 메모리 가격 하락, 그리고 다시 캐펙스 하향, 그리고 수요의 확대, 이런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보인다라고 하겠는데, 자, 그럼 현재 구간은 어딘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아마도 이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관련된 이제 소부장 종목들 뭐 보유를 하셨거나 관심이 있으셨다면은 이 D램, 낸드 감산을 한다 이런 뉴스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구간은 캐펙스 하향 구간을 지나 수요의 확대로 가는 초기의 구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SK 하이닉스하고 이제 마이크론의 장비 캐펙스가 마이너스 50% 연간 감소한 것으로 좀 파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평균적으로 30% 후반 감소를 예상했었던 것에 비하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한 감소 추세인 것인데요. 이 마이크론이 웨이퍼 감산 규모를 23년도 1분기서부터 해가지고 20%, 2분기 25%, 3분기 30% 매 분기 확대를 시키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도 2분기서부터 감산을 본격화하더니 3분기 D램 감산 규모를 30% 확대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죠. 근데 여기에 낸드는 또 감산폭이 더 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 수출입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좀 유출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반도체 주요 소재 수입량 변동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22년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에칭가스, 내온가스 이런 수치들에 비해서 23년 8월까지의 누적 자료를 통계내 보니까 증감량이 모두 감소했다. 마이너스 적게는 11%서부터 해서 11%서부터 해서 많게는 내온가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에 가까운 수입 감소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인데, 자,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이 감산의 영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구나라는 부분을 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사실 이 AI 중심 수요 개선은 나타나고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AI 시스템 반도체 관련 일부 몇몇 종목들만 상승 추세를 보였고, 대부분의 이제 소재, 장비, 부품주들은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박스권, 횡보 흐름을 보이거나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자료를 좀 보시면은요, AI 중심의 수요 개선은 좀 시작이 되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023년 1분기 실적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좀 확인이 되어지는데, 자, 인텔과 AMD의 데이터 센터 부분 합산 매출액은 50억 1천만 달러로 마이너스 41.4% 연간 감소세를 좀 보였던 반면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액이 42억 8천만 달러로 14.2% 연간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고요. 이 결과는 데이터 센터의 이제 수요는 제한됐지만, 캐펙스도 이제 좀 제한된 집행을 보였지만 AI 서버를 중심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이제 H100, A100 이런 AI 수요 증가의 수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이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부츠 부분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인텔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액을 상회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엔비디아와 인텔, AMD와의 차이는 AI 시장에서의 지배력 차이였다.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3년 2분기 엔비디아의 실적이 또 폭발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이 가이던스와 높아진 시장 컨센서스 모두 상회하는 결과를 발표했었고, 자, 이는 지난 분기에 이어서 클라우드 업체와 대형 인터넷 기업들의 생성형 AI 많이 들어보셨죠? 하고 LLM 엔진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서부터 좀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AI 시장 확대는 메모리 수요에도 긍정적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챗 GPT를 비롯해서 생성형 AI 확산으로 AI 서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는 HBM 탑재로 이어지면서 서버당 메모리 탑재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AI 서버는 일반 서버 대비 높은 메모리 탑재량이 요구되고 있죠. 그래서 HBM 가격은 GDDR6 대비 3배 이상이다 라는 것인데요. HBM 시장 점유율이 높은 SK 하이닉스의 2분기 D램 가격이 경쟁사와 달리 반등에 성공한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해서 결론적으로 수요는 최악의 구간 마무리 부분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특히 DDR5는 AI로 인해서 수요가 강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급 업체들이 수요가 상대적으로 약한 DDR4 생산량을 줄이고 DDR5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D램 가격이 반등을 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0년 이 DDR5 출시 이후에 좀 이를 지원하는 인텔의 서버 CPU가 좀 출시가 지연되면서 확산이 좀 늦어졌지만, 향후 컴퓨팅 수요 회복과 함께 신규 CPU 침투 증가가
이 DDR5 수요 강세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D램 세대 교체 흐름이 제가 이제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는 종목의 좀 수혜를 예상하게 한다라는 건데요. 이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 전망에 따르면 DDR5와 DDR4 이 출하량 기준 점유율 격차는 오늘 이제 지금 이제 3분기 지나갔는데요. 이제 3분기 1포인트 내외로 점차 이제 격차가 줄어드는 거죠. 격차가 줄어들고 4분기 DDR5 점유율과 DDR4 점유율이 각각 20%, 이게 20%, DDR4가 12% 이렇게 크로스 교차가 되는 크로스 오버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제 분석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약간의 시차의 차이는 있어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는 뭐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에서는 뭐 23일 이 딜사이트와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DDR5 출하량이 DDR4를 넘어서는 세대 교체가 예상된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차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은 확실히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D램 감산 지금 강한 감산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향후에 이제 D램 감산 종료와 함께 향후 수요 대응을 위한 캐파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후공정 메모리 테스터도 동반 증가가 전망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해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요 테크윙입니다. 테크윙. 이 테크윙 기업은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예요. 그래서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를 중심으로 해서 SSD 핸들러, 비메모리 핸들러 등의 이제 장비와 함께 COK라는 부품인데요. 인터페이스 보드 등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메모리 핸들러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매출액 기준 31%를 차지하는 핵심 장비가 되겠고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등이 있는데요. 이 핸들러가 뭐냐 하면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칩 또는 모듈의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핸들러가 칩 또는 모듈의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테스터의 이제 반도체를 자동으로 이송시켜 주면서 테스터와 연결하는 장치를 뜻해요. 그래서 검사를 위해서 적절한 온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양품과 불량품을 등급에 따라 분류하는 자동화 장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DDR5 확대는 또 이 동사의 COK 요 부품의 수요에도 긍정적이다라는 것인데요. 이 COK는 칩의 형태와 크기 등 규격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는 교체성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소모성 부품과 마찬가지로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는데, 과거에 DDR4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도입 초기였던 2015년도에 동사의 이제 COK 매출액이 65% 연간 증가하는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 테크윙이 HBM, 굉장히 HBM,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요 부분 해가지고 많이들 반도체일 거예요. 고대역폭 반도체. 그래서 HBM 핸들러를 좀 개발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2024년 초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지는데, 현재 HBM 전용 핸들러가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 장비 개조를 통해 대응하고 있고 생산성이 좀 낮아요.
해서 이 동사의 제품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HBM 시장에서 선도 업체를 추격하고 있는 신규 고객 사양 확대를 좀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여기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HBM 이쪽에 이제 언급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좀 긍정적인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투자 포인트와 설명은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테크윙의 차트를 보면서 공략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테크윙의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인데,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DDR4로의 교체 시기, 이 부분이 이제 2015년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당시 이제 보시면은 2014년도 주가가 이제 4,000원 못 넘어가고 있던 그런 흐름에서 2015년도에 고가가 거의 6,600원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는 저점 이 상승의 추세를 이렇게 잘 보였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주가 조정을 받고 재차 상승하면서 상승의 추세는 굉장히 장기간 이어졌다, 이런 부분이 좀 확인이 되어지고요. 자, 지금은 이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교체 시기에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현재가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교체 시기에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시장이 굉장히 좋지 못하잖아요.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 급등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좀 하방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지금 8, 9, 10월까지 좀 약세의 흐름을 보이면서 10월 오늘이 19일이죠. 10월 19일 기준 마이너스 5.51%, 800선을 이탈해서 794.71포인트 이렇게 하락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은,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14.24% 반등하는, 그러니까 시장 대비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 고점 14,800원대 고점 이후에 하락의 조정 추세를 상반기에 좀 벗어내는 흐름을 보였고, 지지받을 곳 다시 재차 상승의 추세로 돌려 세우기 위한 양봉 캔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로 다시 한번 좀 넘어가 보면은요, 이 주봉 차트에서는 단기 조정, 그는 상반기의 상승 추세, 상반기의 상승 추세에서 지금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조정 추세를 좀 보였지만은, 조정 추세를 벗어내는 2주 연속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확실히 디램 그리고 DDR5에 대한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향후 전망이 긍정적이다라는 것이고,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 일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정도, 또 상승의 추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저항도 극복을 하고 저항도 소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는 8,000원 위로 가격 구간은 이제 상반기의 고점이죠. 상반기의 고점을 소화해 나가야 하는 구간에 진입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정의 추세는 벗어냈지만 위로 저항을 극복하고 저항을 소화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주가 상승을 할 때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 테크윙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는 처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제 출연하고 있는 SBS 백발백중에서는 9월
말이었죠. 9월 말에 소개를 시켜드렸었고, 또 고수회전 무료 채팅방이라든지 백발백중 무료 방에서는 또 지난주 금요일에 테크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정의 추세는 일봉에서부터 차츰차츰 벗어내는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 좀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 차트상으로는 8,000원 위로 가격은 저항이 예상되어지니 8,000원 가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 급등은 진행이 된 거잖아요. 단기 급등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단기 대응은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을 일부 좀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가격 구간이었고, 대신 조정받아 내려오면 충분히 또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자리에 놓여져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수급 또한 바닥을 조정을 벗어내면서 외국인 매수와 기관 매수가 좀 긍정적으로 유입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조정 시에는 충분히 매수를 노려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현재로서는 이제 21선을 확실히 안착을 시킨 10월 13일 금요일 급등을 했었던 양봉 캔들 기준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21선과 지금 이격은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21선과 지금 이격은 살짝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000원 이하로 좀 매수를 노려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분할 매수를 통해서 7,600원, 7,500원, 7,200원 뭐 가격 수준까지 해서 좀 분할 매수를 노려보시고 내년, 그러니까 지금 3분기 어닝 시즌이지만 내년 4분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기 때문에 4분기 실적과 내년 실적을 기대하는 좀 중장기 투자 전략 공략 방법을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증시 상황에서 테크윙 종목, 반도체 종목 후발주자로 해서 DDR5 교체 이런 부분들이 전망이 긍정적이다 보니까는요,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또 목요일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는데요. 좋아요, 구독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